안녕하세요, 미차 남들입니다. 요즘 터보차가 너무 많은데요. 요즘 같을 때 자연흡기는 사면 안 되는지, 꼭 터보차를 사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의 김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이의 김영범입니다. 우선 터보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로 터빈을 돌려서 공기를 더 억지로 많이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같은 배기량에 대비 출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터보차를 운행을 해보면 느낌이 바로 느껴지거든요. 좀 비교하자면 1.6 터보 엔진이랑 2.4 자연흡기 이렇게 두 가지 엔진을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수치상 마력도 비슷하고요. 실제로 운행을 했을 때 그 체감 속도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터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저RPM 영역에서도 이제 최대 토크가 빠르게 나와요. 그래서 저속에서는 자연흡기보다 확실하게 효율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고속 주행에서 70km, 80km 이미 달리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뭐 1.6 터보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1.6 터보 가솔린도 그렇고 배기량이 워낙 작으니까 좀 그때는 딸린다는 느낌도 저는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터보를 많이 쓰는 이유가 연비도 있겠지만 배출가스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도 있어요. 터보가 들어가면 그럼 배출가스가 작아지나? 터보를 넣게 되면은 대부분 다운사이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환경 규제를 맞추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배기량 자체가 작아지다 보면 이제 나오는 배출가스 자체가 좀 작아지기도 하고요. 터보가 공기를 더 많이 밀어 넣어주다 보니까 압축비가 높아지면서 연소 효율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규제를 맞추기가 쉬워지는 거죠. 자연흡기의 장점은 물론 뭐 터보 대비해서 연비나 출력이 약간 떨어진다라는 단점도 있긴 하지만 최대 장점이 고장이 안 난다는 건데요. 터보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열 관리, 오일 관리, 뭐 냉각수, 인터쿨러, 그리고 인터쿨러 호스, 터보가 들어감에 따라 들어가는 부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만 고장 나더라도 자연흡기에는 없는 부품이 고장 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쉽게 말하면 고장 날 게 없어서 자연흡기는 좋다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치면 자전거가 더 좋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흡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정비 일을 해봤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터보의 고장 사례라든지 터보 부품 가격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고장 나면 어떻게 될지 다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정비사 입장이나 관리 측면에서는 자연흡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고민은 되는 것 같아. 소나타가 터보랑 자연흡기랑 금액 차이가 진짜 얼마 안 나잖아. 터보가 들어가는데 뭐 60만, 100만 원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좀 큰 효율을 낼 수 있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또 터보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터보도 실제로 제가 10만 탄 차량이더라도 고장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한 번 터지면 데미지가 엄청 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차들은 대부분 터보차로 나오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터보차가 사실 100대 중에 폐차할 때까지 한 대여섯 대 정도밖에는 고장이 안 나거든요. 실제로는 평범하게 잘 탔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폐차할 때까지 고장 날 일은 없지만 저는 정비하면서 100대 중에 5대만 봐도 한 달에 몇 번을 좀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고장 사례가 좀 많았던 거지 일반적으로 운이 너무 없지 않는 이상 고장은 잘 안 납니다. 그 터보가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부품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애프터를 많이 쓰더라고 보니까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게 애프터 부품이 처음 나왔었을 때는 하자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회전을 하거든요. 1000rpm, 15000rpm 이런 식으로 빠르게 돌고 있는데 그 부품에서 약간의 밸런스만 안 맞아도 바로 파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애프터 시장이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요즘에는 되게 괜찮은 부품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한 거는 5배 차이 나더라고요, 금액이. 그래요? 국산차 터보는 약 대략 애프터 부품이랑 신품이랑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한 2~3배, 많게는 한 5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200만 원 정도면 터보뿐만 아니라 터보 관련 부품들, 호스, 인터쿨러 이런 것까지 정비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수입차는 기본이 300이에요. 애프터를 쓰더라도 200만 원은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짜 순정으로 수리를 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수리비가 들게 됩니다. 내가 진짜 부품값 최근에 엄청난 거 한번 들었거든? 이게 지금 AMG GT 43AMG예요. 43AMG면 3000cc라서 AMG만의 뭔가 엄청난 특별한 엔진이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근데 얘 터보 고장났어. 얼마일 것 같아? 400~500 나오지 않았을까요? 부품 1200. 1200?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야. 그 차주분이 그냥 타신대. 왜냐면 이제 터보가 나갔다 해도 사실 운행은 가능하거든. 운행은 가능은 한데 연료 분사 타이밍이라든지 흡입 공기량 센서가 터보에 맞춰져서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터보가 고장나면 운행을 권장드리진 않지만 굴러는 갑니다. 뭐 1200 모아서 이제 수리하시겠지. 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다. 아, 이런 G80 3.5 차량에도 트윈 터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V6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 3개당 터보 1개가 부착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렬 6기통에 트윈 터보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고압 터보, 저압 터보 이렇게 나뉘게 되면서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부족함 없는 출력을 내게 되는 거죠. 터보는 배출가스가 나가는 힘을 이용해서 굴리는 거잖아요. 슈퍼차저는 엔진이 회전하는 힘을 이용해서 컴프레셔를 굴립니다. 그 만들어진 공기 압력을 인위적으로 엔진으로 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에어건을 계속 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터보차저든 이제 슈퍼차저든 바람을 더 많이 빨아들이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좀 환경 규제나 이런 데 좀 알맞지 않은 방식이긴 해요. 그래서 많이 사라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진 내구성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차저가 요즘에 많이 없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규어도 슈퍼차저를 많이 써서 엔진 내구성이 안 좋은가 봐요. 그것도 그건데 다른 것도 문제 있지 않을까요? 아, 터보차 중고차로 진짜 잘 팔려요. 이게 왜냐면 지금 보이시는 대부분의 차량들에 터보가 들어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저것도 트윈 터보, 이것도 트윈 터보. 저기 있는 4 시리즈도 터보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트래블레이저도 터보가 들어갔고요. 저 뒤에 있는 1.6 하이브리드 GN7도 터보가 들어갔고요. 벤츠 쿠페 저것도 또 터보가 들어갔고요. 터보가 안 들어간 차를 찾기가 더 힘든데요? 요즘은 진짜 그렇다 보니까 터보차라서 사도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터보차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만큼 대파는데도 문제는 없다. 오히려 요즘에는 자연흡기가 더 잘 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소나타도 신차 판매량을 보니까 이제는 1.6 터보가 더 판매량이 높아졌습니다. 배기음은 솔직히 일반적인 차들을 놓고는 의미가 없고요. 스포츠카 기준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연흡기는 좀 약간 하이톤입니다. 내 목소리는 좀 하기가 그런데. 약간 왱 이런 느낌? 맞아. 그러니까 약간 요런 게 이제 자연흡기의 이제 뭐 V10 뭐 이런 애들의 이제 배기 사운드고, 근데 이제 터보는 요즘 나오는 AMG 같은 느낌. 아, 와라라라라라. 막 궁정 빠방빵빵 하면서. 아, 뭐가 더 좋냐? 나는 페라리의 하이톤 사운드가 너무 멋있어. 이거는 온전히 개인 취향에 따른 거라 뭐가 더 좋다라기보단 본인 만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 G70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엔진만의 고유 배기음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배기 튜닝을 하더라도 약간 다 비슷비슷하긴 하더라고요. 이 차가 3.3 터보 람다 엔진인데 그랜저 IG 3.0에 배기 튜닝 해놓으면 소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배기 소리 진짜 이상해요. 아, 이 손 이게 켜진 거. 지금 여기서 어쨌든 터보차가 많으니까 바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터보차들은 이제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 공기 필터가 들어가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호스를 따라가다 보면 이 사이에 터보가 있습니다. 터보에서도 이제 터보를 식혀주기 위한 냉각 장치들이 있는데요. 냉각수나 엔진 오일이 들어가겠죠. 냉각수나 엔진 오일 누유나 누수가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호스들의 상태는 어떤지, 이 유증기가 좀 나와가지고 촉촉하게 맺혀있진 않은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터보가 공기가 들어오는 곳인데 어떻게 유증기가 쌓여요? 아, 질문하신 거예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유증기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엔진 안쪽에서 나오는 이 호스가 흡기 호스랑 연결이 되죠. 엔진에서 미처 연소되지 못한 미연소 가스들이 배출가스 규제 때문에 다시 흡기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블로바이 가스들이 이제 들어가는 통로가 있는데 촉촉한 가스들이 여러 번 계속해서 지나가다 보면 이 고무재질 호스가 불어서 터지거나 아니면 그 사이로 샌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호수들이 얘는 뭐 부풀진 않을 것 같은데 막 부풀어 오르는 풍선 같은 애들 있잖아. 네. 그런 애도 좀 피해야 되지 않나요? 부풀었다라는 거는 이제 곧 터진다라는 내용인데, 터지면 운행이 갑자기 안 되겠죠. 그리고 에어클리너 다음에 여기서 터지게 되면 이물질들이 이쪽 안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빠르게 돌고 있는 터보에 이물질이 탁 걸린다면 그대로 차 수명은 끝나게 되겠죠. 물론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린 건데 이런 부분들도 육안상으로 확인은 할 수 있으니까 중고차 구입하실 때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터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악셀을 밟았을 때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우선 터보가 작동할 때 휘파람 소리가 나거나 바람 새는 소리가 난다면 터보에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계기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쪽 보시면 터보의 압력이 표기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토크, 오일 온도, 터보 이렇게 이제 게이지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엑셀을 밟았다 뗐다 할 때 터보의 압력을 체크해주는 센서에서 이 신호값을 보내줘가지고 터보 압력이 표현이 됩니다. 이 터보 압력이 너무 낮다거나 올라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터보 고장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이제 내가 운행을 했던 사람인데 고장이 났다. 그러면 좀 느낌이 바로 와요. 출력이 갑자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니 오르막길을 이렇게 힘들어할 차가 아닌데 이런 느낌이 오거든. 그럴 때는 이제 터보 효율이 많이 저하가 된 상태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터보가 고장이 나게 되면 세팅값과는 다른 공기의 흡입량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자연흡기와 터보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엔진이 더 좋으신가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미차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